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가출한 10대 여중생이 강제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흘 뒤 30대 남성이 피의자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 추적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추적합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한 모텔. 애태 보이는 여성이 약속한 듯 한 남성을 길에서 만나 모텔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는데 나오는 사람은 남성 혼자뿐입니다. 어제 14살 한 모양이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14살 A양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사흘 동안 추적한 끝에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A양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살해된 A양,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쪽지만 남기고 가출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결국 소녀는 주검으로 가족에게 돌아오고 말았는데요.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이셨던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모시고 가출 여중생의 의문의 죽음과 가출 청소년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만남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 만남이라는 거 이전에 있었던 게 이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원조 교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원조 교제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편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만나다가 안 만나면 그만인 유사 연애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서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뭐 성매매 대가는 얼마.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속보 내용 먼저 좀 전해드리고 다시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네팔에서 렌트카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한국인 3명이 숨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쯤이고요. 네팔 포카라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타고 가던 렌트카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렌트카에 타고 있던 한국인 3명이 숨지고요. 2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차를 렌트해서 네팔 수도적 카트만두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고요. 네팔인 운전자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에서 렌트카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로 한국인 3명이 숨졌다는 속보인데요.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조건 만남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원래는 이제 원조 교제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조 교제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조건 만남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건 만남은 뭐냐면 만나가지고 성매매 대가는 얼마, 성적 서비스는 어떤 거, 그다음에 뭐 성교의 어떤 횟수 얼마, 뭐 기타 등등을 조건을 제시하고 맞추는 게 이제 조건 만남입니다. 이 아이들이 조건 만남을 하다 보니까 성인 어른들이 그 약속을 조건을 안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자기 저 친구들 중에서 힘 좀 쓰는 아이들을 동원하면서부터 또래 포주라는 게 형성이 됐어요. 그 또래 포주 아이들은 이제 애들을 지켜주고 대가를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포주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게 심각한 거죠. 일단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대별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요번에는 아마 이 A양이라고 좀 칭하기로 했던 거죠. A양이라고 이제 이 A양이 아침에 6시경에 아마 이제 그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마 저 조건 만남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명의 남성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이제 조인이 돼가지고 6시 한 15분경에 이제 PC방 앞에서 만나서 그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시 40분경에 이제 들어가는 게 모텔로 들어가는 게 나와요. 휴대폰에, CCTV에. 그 이후에 그 성매매를 했던 남성은 2시간 뒤인 8시 40분경에 이제 그 모텔을 나오는 게 보이고. 혼자 나온 거죠? 혼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여학생을 A양을 데리고 있던 그 다른 그 팀들 박씨, 이씨가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여관방에 갔다가 12시 10분경에 모텔 내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 씨가 나오고 나서 서너 시간 있다가 이제 발견된 거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에 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채팅을 했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조건 만남. 그런데 예. 새벽 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접속을 하는 겁니까? 보통 이렇습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 이게 문제점이긴 한데요. 휴대폰 그 애플리케이션의 그 앱에 그, 예. 그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그 어린 여성들이 그걸 올리면 정말 뭐 지금은 여기서는 뭐 12명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네. 뭐 저희가 예전에 수사할 때 보면 수십 명이 들어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가서 모텔에 2시간 있다가 예. 남성은 나왔고요, 예, 혼자서. 이후에 4시간 이후에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의문의 6시간. 예. 이 6시간의 행적이 중요한데 경찰이 일단 피의자 김 씨를 검거했고 네.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발표를 했죠?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을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 그 모텔이 입구에서부터 각 층마다 비치는 그 CCTV가 있어요. 예. 그 모텔이 208호인데 일단은 이 A양하고 같이 들어갔던 남성 이외에 예. 출입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CCTV 입구 분석을 해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꼽은 것이 바로 이제 CCTV입니다. 네, 예, 예. CCTV의 시간대별 상황 그리고 네. 그 방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노크를 했고 이런 모든 정황이 참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네, 예. 경찰이 지금 정확한 증거라고 이제 들이대는 CCTV 상황 그 상황을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모텔 입구에서부터 각 층 복도까지 비추는 그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208호에 들어간 사람은 오로지 이 남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유력한 용의자고 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가 되니까 지금 이 사람의 나오는 화면이죠? 예. 저게 지금 더 만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장면이군요. 입구입니다. 저거는. 예. 예. 저 때가 그러니까 6시 새벽 40분 6시 되죠. 40분 예,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명 중에 저 남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남자의 그 신상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이 사람의 주거지, 예. 그 주거지에 가서 주거지에 있는 엘리베이터 CCTV하고 맞춰보니까 인상착의가 같은 겁니다. 아. 그래서 동인으로 보고 검거를 한 겁니다. 일단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CCTV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 여중생, 그러니까 숨진 A양, 예,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출을 했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가족관계 등을 봤을 때 A양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이제 피해자의 어떤 저 인적 사항이고 예, 뭐 뭐 사생활을 말할 보호해주는 수는 없지만 측면에서 예. 구체적으로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서 약간의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저 결손 과정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그 예. 탈선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제 엄마한테는 하여튼 뭐 저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나온 게 작년 11월에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됐던 네.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피의자 김 씨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뭐 이런 전과가 있는 건가요? 예, 이 동종 전과는 아니고요. 예. 뭐 아마 이 사람이 한 어렸을 때 미성년자 때 아마 그 저 경기도 그 일원에서 요구하고 같지는 않지만 그 뭐 어떤 좀 강력 전과가 하나 정도 있었던 걸로 소년범 때 네. 아, 17세 때 있는 걸로 예. 직접적인 어떤 성범죄 전과는 아니더라도, 동일범 예. 그 전과는 없는 그런데 걸로. 어떻게 보십니까? CCTV 증거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경찰에 이제 붙잡힌 건데 네. 보통은 그렇게 되면 좀 자백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어느 범인이나 이제 현장에서 검거돼도 부인하는 게 이제 저 뭐 상식적인 일인데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지금 그 피해자의 뭐 손톱 같은 데서도 좀 DNA 그 예. 저 표피 조각이 나왔거든요. 그게 예. 이제 감정에 의해서 만약에 본인 걸로 밝혀진다고 그러면 부인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성관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예. 이제 그거는 다분히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 성관계를 하고 나면 DNA 같은 게 도출이 돼가지고 범인으로서 확실하게 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방어를 나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예. 판단해야 될 것 좀 같습니다. 의문점이 남는 게 뭐 본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숨진 A 양의 시신 상태를 보면은
옷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경찰 그렇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네. 그렇다면은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 수사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사람을 좀 추궁을 하니까 예. 이와 같은 조건 만남을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약 7회 정도 한 적이 있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목적으로 갔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경찰에서 조금 더 조사해봐야 될 게 뭐가 있다고 판단이 되냐면 예. 네. 혹시 이 지금 그 A 양하고 요 전에도 이 사람이 조건 만남으로 만난 적이 있었는지 여부. 예. 그때 만났을 때 그 이를테면 그 성매매 대가 예. 그거 가지고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걸 보면 좀 그거는 지금 참고가 많이 될까요?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이 예, 자기가 이제 이 A 양을 만나러 갈 때 인증샷을 찍어줬어요. 예. 내가 요 근처에 있다 하고 찍어준 게 있는 거를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삭제를 해가지고 지금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압수한 각종 기기 뭐 이런 거 휴대폰 다 복원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키워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출팸. 좀 용어가 낯선데요. 아는 네.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가출 패밀리의 줄임말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뭡니까? 가출팸이 예. 팸이 가출 패밀리의 줄임말인데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일단 가출을 해가지고 나와 있으면 입고 먹고 잘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얘들이 본인들이 성매매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인터넷상이나 애플리케이션에다 이제 올립니다. 입혀주고 재워주고 예. 편하게 해줄 테니까 예. 나한테 연락해라. 그래서 그때 연락이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가출을 유도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들은 포주로 전락을 하고 거기 나온 아이들은 이제 계속 성매매를 시키는 예. 이런 형태로 이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제 가출할 때는 심 상태가 불안한데 이런 거에 이제 쉽게 빠져들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런 게 좀 급속도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실 상당히 이게 심각하게 많습니다. 예. 예. 이거 일선에서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그 여성 청소년과나 이쪽에서는 네. 요 가출팸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 애플 이 부분을 통제하고 걸러주는 필터링 장치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이번 사건 들여다 볼수록 정말 심각하군요. 예, 예. 예.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말이죠. 국내 청소년 가출 인구는 22만 명으로 전체 청소년 인구의 약 2%로 추정됩니다. 일부이겠지만 가출 소녀들이 성매매로 내몰리고 또 안타까운 죽음까지 당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와 함께 이번 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